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2월 11일 통키뉴스 금요일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간은 통키뉴스는 안 하는 날인데요. 조금 전에 올려드린 미준호 속보 영상의 우크라이나 전쟁설의 임박 때문에 전해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 좀 전에 끝난 장의 모습인데 거의 피바다장으로 끝났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요게 유가입니다. 아니지, 에너지주 그다음에 방산주를 제외한 시장 자체가 시뻘건 피바다로 끝났고요. 정확하게 1시 반 요때를 기점으로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나오는 요때부터 시장이 폭락을 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2.78, S&P 500은 마이너스 1.90, 다우는 마이너스 1.43으로 종목 지수 상관없이 일제히 다 내려앉았습니다. 안 그래도 CPI 발표로 인해서 지금 금리 급등으로 인한 것을 시장이 미처 다 소화하기도 전에 오늘 이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급부상하면서 유가는 무려 93불 78까지 치솟았습니다. 금값은 당연히 치솟았겠죠. 금리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금리는 1.95, 금리가 2.0을 기준으로 이제 2.0 미치냐 위냐로 결정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참 선방해서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비트코인 지지선 4만 1,000까지는 안 내려오고 42,566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뭐가 많이 아쉽냐면 이게 악재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딱 오면 이게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간격을 갖고 이제 일정 띄엄 오면 괜찮은데 달러가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이자가 상승하고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의 공급망의 문제 끝도 없는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면 작은 악재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가랑비에 옷 젖고 잔매에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시장이 출렁이게 되죠. 오늘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많이 속상합니다. 어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 향해서 빨리 떠나라,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 빨리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떠나라 했는데 오늘은 NSC, 그렇죠?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 보좌관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정보통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설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전쟁이 나면 임박, 그러니까는 이 전쟁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열쇠는 푸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푸틴하고 바이든하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전화 통화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 한번 치고 미국의 로컬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쪽, 그 다음에 미국에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는 슈퍼볼을 혼자 혹은 소수의 사람들과 시청하겠다는 LA 카운티 주민이 52%로 나왔습니다. 41%인 전국 평균보다 많아서 LA 카운티 주민들이 코로나 훨씬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나와야죠.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시장에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차 가격만 동결이 됐지 나머지 물가는 급 치솟고 있습니다. 한편 40년 만의 물가 급등으로 미국인들이 최소한 한 달에 $250씩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중산층, 밀레니얼 세대인 35에서 44살 사이 히스패닉 등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주 UN 한국 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전날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뉴욕 총영사관이 전했습니다. 네, 전업 인생 종칠 겁니다. 잘못 건드렸죠.
위리어 인근에서 발생한 시카모와 산불로 7에이커가 함께 주택 3채가 타고요. 주민 1명이 화상을 당했습니다. 한편 라고나비치의 에메랄드 산불은 145에이커를 태우며 진화율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남가주에서 약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어제 오후 4시 25분엔 벤투라 카운티 산악 지역인 산타폴라 인근에서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 100만 명이었던 이민자가 차차 줄면서 특히 팬데믹으로 작년엔 전년보다 49%나 줄어든 24만 5천 명, 10년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팬데믹뿐만 아니라 일단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일조했죠. 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유학생 숫자도 많이 감소했고, 그리고 살던 사람도 미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아무튼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말아먹은 거에는 전 트럼프 대통령도 한몫했습니다. 자, 한국 대선 후보들이 지금 열띤 TV 토론을 2차 TV 토론을 벌쳤는데 아이고 본 게임 등장했습니다. 할 말 다 주고받으면서 분위기 살벌했는데요. 살벌했습니다. 지금 30일도 남지 않은 대한민국의 대선 어디로 흐를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의무화 반대로 촉발된 캐나다 트럭 시위가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프랑스와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으로도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들이 집회를 금지하는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부터 이제 백신 의무화 접종,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제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며칠 전에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심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키 산맥을 오고 가는 미국과의 이 공급망의 문제까지도 확 막히면서 심각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된 게 뭐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유럽까지도 좀 확산되고 있는 세상이 점점 이 혼돈의 시대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주놀과 함께 중심 잡고 지켜봐야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의 즉각 철수를 촉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앞으로 열흘간, 이제부터 열흘입니다.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은행에 동결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 자산 70억 달러를 탈레반에 주는 대신에 아프간 국민 구호자금 및 911 뉴욕 테러의 희생자 보상금으로 전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코로나를 앓고 나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마비의 위험은 63%, 불규칙한 심장 박동 위험은 69%, 뇌졸중 위험은 52%, 심부전 위험은 72%로 높아졌습니다. 자, 이 시간 들어온 국제 뉴스를 화면을 함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들어오는 국제 뉴스거든요. 자, 여전히 자, 보시면 자,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대북의 강경파인 필립 골드버그를 지명했다고 하는 것.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대니까 강경파를 임명했고요. 자, 올림픽 전에, 그러니까 중국의 동계 올림픽 끝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침공 가능성을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소식통을 통해 들어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백악관 속보에 따르면. 자, 미국이 러시아가 올림픽 중에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하다. 48시간 안에 떠나라. 자, 대한민국 정부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 금지를 발동했고요. 체류 국민 긴급 철수. 자, WHO에서는 올해 중반까지 70%, 전 세계 70%의 백신을 맞아야 팬데믹이 종식된다라고 밝혔는데 쉽지 않을 것 같죠. 자, 이겁니다. 캐나다 온트리오주에서 트럭 시위 장기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캐나다가 딴 거는 몰라도 이런 거로 또 이렇게 막 전 세계 주목을 받으면 안 되죠. 아, 답답하네. 온타리오주가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트럭 시위 장기화될 분위기예요. 지금 어렵습니다. 자, 밑에 보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된다 하면서 비트코인이 4% 가까이 급락. 한번 볼까요? 코인 가격은 뭐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나오죠. 42,515. 42,515로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자, 실시간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화면 보이시죠? 자, 비트코인의 지금 실시간 1분봉 차트거든요. 자, 잘 선방했어요. 나름대로 오전에 굉장히 잘 선방했어요. 그 CPI 충격을 하면서 올라서고 있었는데, 자, 발표가 나는 요때 급락하더니 42,00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비트코인의 지지선이 41,000이거든요. 야, 거기까지 밀리나 했는데 다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에 베팅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락히드 마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주잖아요. 급등했잖아요. 급등했지만 애프터마켓에 좀 빠지는 모습 보이십니까? 그렇죠? SQQQ도 인버스 종목 급등했죠. 하지만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럴 때는 그냥 차분히 지켜보는 게 최고입니다. 어렵죠. 예. 우크라이나 속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금리 인상 공포, 우크라이나 초읽기 이런 분위기. 안 나야죠. 뭐 주식은 둘째 쳐도 뭐 주식 시장과 상관없이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2022년 2월 달에 전쟁을 맞이한단 말입니까? 전쟁 나면 특히 여인들과 아이들에게는 안 되죠. 예, 전쟁을 안 나야죠. 자, 테슬라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일론 머스크가 110억 달러 세금을 냈는데요. 내게 된답니다. 근데 테슬라는 한 푼도 안 낸답니다. 그 이유가 이익이 해외에서만 나오게 하는 그런 꼼수를 써가지고 이익 해외로 몰아주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운털이 박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증권 당국이 내부 고발자 포상금을 다시 늘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직도 이게 되게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 테슬라는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네요. 인종차별, 괴롭힘 뭐 이런 일들이 테슬라 회사 공장 안에서 계속 일어난 것에 대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에 올인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정크 신용 등급 또다시 강등했다라고 하는 것. 공급망 혼란에 지금 미국의 스타벅스는요. 일회용 컵도 동이 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은 참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좋은 소식은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소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최민정 선수 은메달 땄습니다. 은메달도 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힘든 때 여러분 미진홀과 함께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계속 들어오는 속보는 저희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되게 어려울 때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셔야 되냐면 손절이나 선뜻 주식을 사셔는 안 되고요. 그렇죠? 시장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때야말로 진정한 호랑이 사자와 같은 기다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전쟁 난다고 3차 대전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미국이 아니라 한국 주식을 시작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했던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때였어요. 2003년인가 2003년도였던 것 같네요. 네, 2003년이었을 겁니다. 2003년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왜 이러나 이라크 그렇죠. 그때도 오르 주식은 정말 잘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고 모든 순간적으로는 시장이 내려앉고 달러가 급등하고 하지만 시간 조금만 지나면 전쟁 때문에 또 뭐 유가주나 방산주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주식들도 생겨나고 하니까 일단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올라가야지만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인버스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뮤진놀과 함께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통계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월 달은 날짜가 얼마 없어가지고 금방 지나가는데 오늘 벌써 2월 11일이네요. 어쩜 이렇게 세상이 빠른지. 28일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